고등학교 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세포 얘기했고 세포막에 대한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세포가 이런 물질들이 출입하는 이유, 물질 대사를 일으키기 위한데 그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역할하는 효소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생체 촉매로서 촉매, 화학 반응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을 더 쉽게 일어나게 하거나 더 어렵게 얘기하는 즉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자, 이런 생체 촉매, 우리는 효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즉,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처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 속도를 더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응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반응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기질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를 가지며 밑에 그림에서처럼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밑에 그림에처럼 딱딱하게 생긴 기질에는 효소가 작용하지 않고 저기 어떻게 말할까요? 둥글둥글하게 생긴 기질과 결합하게 되죠. 즉 활성 부위가 어떤 둥글둥글하냐, 어떤 그 모양에 따라서 반응하는 특정한 기질이 있어요. 자, 그리고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 맞는 특정 기질에만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 아까 말했던 그거죠. 네, 기질 특성이 갖고 있고요. 반응 전후에 구조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즉 당연한 얘기지만 기질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테니까, 효소와 반응하면서 생성물이 될 테니까 모양과 성질과 뭐 이런 게 바뀔 거예요. 하지만 효소는 그러지 않아요. 생성물과 분리된 후 새로운 기질과 결합하면서 다시 또 반응을 촉매합니다. 자, 효소의 구성인데요. 효소는 전체가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주성분인 단백질에 보조인자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즉, 효소, 전체 효소라고 하면 전 효소는 주요소, 단백질로 이루어진 주요소와 보조인자가 합쳐진 것 혹은 필요 없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주요소란 효소의 단백질 부분으로서 pH, 압력이 아니죠. pH면 산도, 산성과 산염기성과 온도에 영향을 받아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자는 효소의 비단백질 부분으로서 그 산염기성과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주효소에 결합하여 완전한 효소, 즉 전효소 활성이 나타나게 하죠. 자, 조효소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자가 비타민 같은 유기화합물인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반응이 끝나면 주효소부터 분리되고요. 한 종류의 조효소가 여러 종류의 주효소와 결합하여 이용될 수 있습니다. NAD, NADP, FAD 등이 있는데요. 얘네 좀 있으면은 배우실 겁니다. 좀 있으면 이름이 왕왕 나올 거예요. 자, 금속이온입니다. 보조인자가 금속이온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요소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반응 끝나도 주요소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철, 구리, 아연, 마그네슘 등의 금속이온이 얘네에 속합니다. 자,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먼저 pH.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합니다. 최적 산도에서 pH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빨라요. 펩신과 트립신 밑에 그림이 있네요. 자, 온도. 최적 온도 이하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질이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효소 활성 부위와 충돌이 더 잦아집니다. 즉 효소와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더 많이 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하지만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최적 온도 넘어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질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도 활발해질 수 있겠지만 효소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이 어려워져요.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낮아지거나 혹은 촉매 기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은 최적 온도 전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 높아졌지만 갑자기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히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질 농도입니다. 기질이 더 많을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 생성이 더 많아집니다. 즉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하지만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게 되면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자, 저해제인데요.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에 의한 반응을 저해하는 물질로서 기질과 구조가 유사해서 기질과 경쟁적으로 효소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고요. 효소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효소 활성 부위 구조를 변화시키는 비경제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서 보면은 효소가 있고 기질이 있는데 기질 말고 경제적 저해제, 기질과 비슷하게 생긴 애가 붙게 되면은 역시 효소의 기질이 반응하지 못하겠고요. 기질이
기질과 효소가 어떤 복합체를 이루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비경제적 저해제. 예, 그 활성 부위가 아닌 곳에 비경제적 저해제가 붙게 되면은 그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처럼 효소의 활성 부위는 둥글둥글 했는데 비경제적 저해제가 붙자 다른 부위에 결합하자 각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효소 활성 부위가 구조가 변화돼서 역시 활성 부위의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효소의 종류 알아볼 텐데요. 산화환원 효소예요. 수소나 산소 원자 또는 전자를 다른 문제에 전달합니다. 가수분해 효소, 물 분자를 첨가하여 기질을 분해합니다. 전이 효소, 기질의 작용기를 다른 분자로 옮기고요. 연결 효소, 에너지를 사용하여 두 개의 기질을 서로 연결합니다. 이성질화 효소, 기질의 원자 배열을 바꾸어 이성질체로 전환하고요. 부가 제거 효소, 어떤 작용기를 기질에서 제거하거나 기질에 첨가함으로써 이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효소에 대한 얘기,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들은 다음 내용들을 하기 위한,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다음 내용들 얘기하기 위한 어떤 서막이었어요. 세포막, 효소. 물론 세포, 소기관 안에 있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역할들을 다음 시간에 배우기 위해서 세포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우리 몸 안에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 대사 세포호흡과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갑자기 내용이 급증할 거예요. 하지만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뒤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점점 내용들이 왕왕 많아지고 있네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엔 세포호흡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번엔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